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4단계라고요. 단계를 나눠놨어요. 왜요? 처음에 쉬운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당연히 계속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단계를 구분하셔서 하셔야지 나중에 계산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 과정 꼭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4단계를 배우기 전에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에 대해서 친구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사실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ax 플러스 b는 0인데요. a는 0이면 안 돼요. 이것을 지금 계속 선생님이 등식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x는 수라는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풀었을 때 이 x 값이 뭐다?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식을 x는 어떠한 수이다라고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1차 식을 살펴보면 1차 항이 있고요. 상수항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 좌변에는 x만 남겨두고요. 우변은 수, 그러니까 상수항만 남겨두시면 돼요. 이 형태로 바꾸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1차항과 상수항 중에 무엇부터 없앨까요? 네, 첫 번째 상수항을 없앱니다. 없애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항을 통해서 없애시면 돼요. 상수항을 이항을 하면 a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좌변에 x만 두면 돼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x는요. 1 곱하기 x로 볼 수 있어요. x의 개수가 1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x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라? 1로 만들어라 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수의 곱이 1일 때 우리는 그 수를 뭐라고 한다? 각각의 역수라고 한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양변에 무엇? 개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좌변은 x만 남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건 외우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은 이 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1차항을 없애시면 안 돼요. x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수를 1로 만드는데 1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양변에 1차항의 개수의 역수를 곱한다 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4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차 방정식의 풀이 4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 갈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갈로를 먼저 푼다는데 갈로가 있어요. 꺼냈기. 3x-6은 x 플러스 4입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각각 2항에서 정리한다. 자, 3x는 1차 항인데 이미 좌변에 있어요. 그냥 두세요. 3x고요. 자, 마이너스 6이에요. 상수항은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하래요. 부호를 바꿔서 이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6이겠죠. 자, 다음에 우변 볼게요. 1차항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으로 우리는 이항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x. 다음에 상수항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류항 당연히 계산해야 돼요. 동류항은 놔두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족족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2x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해서
x 이꼴 수의 꼴로 나타내라. 자, x의 개수가 얼마예요? 2죠. 역수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좌변을 약분되고요. 따라서 x는 약분하시면 5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구한해가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자, 5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해가 5였어요. 대입해 볼게요. 3, 5, 마이너스 2는 5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은 9네요. 9는 9. 5 참이 되게 합니다. 방정식의 해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 4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갈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갈호를 먼저 풉니다. 두 번째,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각각 2항에서 정리합니다. 양변에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하셔서 x 이꼴 수의 꼴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 수가 이 방정식의 무엇이 된다? 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한해가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갈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갈로가 없죠. 그러면 2단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라 입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x 등호 그대로 쓰시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을 풀 때요, 친구들. 웬만하면 등호를 자리를 좀 맞춰주세요. 자, 좌변 5x 등호 그대로 자리 맞춰서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요? x의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는데 어차피 좌변은 역수를 곱하면 개수가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x 쓰시면 되고요. 여기 우변만 계산을 할게요. 5 곱하기 5분의 1 하면 약분해서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이게 뿔뿔이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5 참이 됩니다. 방정식의 해 우리 정확하게 구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갈로가 있으면 무엇을 이용해라? 분배 법칙을 이용해라. 자, 끈행기를 이용해서 우리 갈로 풀겠습니다. 3x 플러스 6 등호 그대로 써주시고 2x 마이너스 2. 자,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라. 3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동류항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바로 개수가 1이 나왔어요. 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2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3 곱하기 마이너스 6은 2 곱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8. 참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방정식의 해에는 마이너스 8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로가 두 개 있다고 쫄지 않기 여기부터 할게요. 우리 갈로 안은 동류항이 없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무엇한다? 갈로부터 풀 거예요. 근데 갈로가 두 개였다가 이 갈로를 풀면 갈로가 한 개가 되죠. 중갈로를 소갈로로 쓰시기 바랍니다. 4 그대로 쓰시고 소갈로 하시고 x-3x-1은 x-1입니다. 자, 갈로 안에 계산 가능하죠? 계산합니다. 4-에 마이너스 2x-1은 x-1. 또 무엇 하면 돼요? 네, 갈로 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 반대. 4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1입니다. 제발 이 상태에서 이항하지 마세요. 동류항 있죠?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이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5는 x-1 이렇게
계산 가능한 것까지 계산한 후에 이항하시기 바랍니다. 자, 2x 그대로 하시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해서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6인데요. 해가 맞는지는 친구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나하나 풀 때마다 웬만하면 좀 등호가 좀 자리가 안 맞네요. 등호 좀 맞춰주시고요. 단계 생략하시는 거 없이 손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요거 점 찍는 거 있죠. 따라서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해를 구할 때 이렇게 좀 씁니다. 여기까지 친구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손으로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요. x 플러스 3은 7이라는 이제 계산서에 있는 문제예요. 친구들, 이 x를요, 네모라고 잡으면요, 초등학교 1학년들도요, 네모가 4인 거 알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의 계산서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연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항한 거 x는 7-3 하고 따라서 x는 4 이렇게 좀 써주지 않으려 했는데 뭐 안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막 이렇게 복잡하식 나오잖아요. 못해요, 친구들. 설마 이렇게 정수만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세요. 다음 시간에 개수가 분수, 소수인 아이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산서 같은 거 보면 친구들 풀 때 이렇게 좀 쉬운 거 있죠. 이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